우리 주위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의 날들을 건강하게 보내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덕분인데요. 외부의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려고 하면 우리의 몸은 1차로 피부와 점막을 통해 방어를 하게 됩니다. 두꺼운 피부와 점막 내 여러 효소들과 같은 물질들은 매우 강력해서 유해 병원균들은 대부분 이 1차 면역 체계에서 방어가 돼요. 그렇지만 종종 피부에 상처가 난다던가 음식과 호흡을 통해 유해균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이런 1차 면역 체계를 뚫는 강력한 유해균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출동하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면역세포,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백혈구 류코사이트입니다.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백혈구는 하나의 세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백혈구는 혈액이나 림프에 관해서 체내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세포들의 집단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 백혈구에는 어떤 종류의 면역세포들이 있을까요? 크게 5개의 세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호중구, 뉴트로필이에요. 아마 대부분 백혈구 하면 이 호중구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뉴트로필은 백혈구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몸에 상처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침입한 외부의 세균을 죽이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병원균이 몸속으로 침입했을 때 최전방에서 싸우는 세포죠. 두 번째는 호상구예요. 이 호상구는 백혈구의 약 5% 정도 비율로 존재하고요. 주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혈중에 이 호상구가 얼마나 있는지 호상구의 농도를 통해서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도 해요. 다음은 호염기구입니다. 호상구와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고 상처가 난 곳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은 단핵구, 모노사이트예요. 이 단핵구는 식균 능력이 좋아서 세균이나 미생물이 침입했을 때 후방에서 열심히 이 유해균들을 잡아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림프구, 림포사이트입니다. 다른 면역세포와 다르게 이 림프구들은 유해균들을 잡아먹는 식세포 작용을 하지 않아요. 유해균을 죽인다던가 이 유해균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 유해균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몸속의 면역체계를 조절한답니다. 아주 중요한 백혈구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림프구는 크게 3가지의 면역세포로 다시 분화됩니다. T셀, B셀, 그리고 NK셀인데요. 이 3가지 면역세포들은 각각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B셀입니다. 모든 B셀의 표면에는 병원균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 B셀 리셉터가 있는데요. 병원균을 인지하는 부위인 수용체의 이 베리어블 리전이 B셀마다 모두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침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병원균들을 인지하고 또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 B셀에 병원균, 안티젠이 붙게 되면 B셀은 활성화되고요. 본격적인 면역 반응을 위해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B셀은 크게 2종류로 분화되는데요. 먼저 인지한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펙터 B셀, 플라즈마셀입니다. 이 플라즈마셀에서 생성되는 항체는 B셀을 활성화시킨 특정 병원균들만을 인지해서 달라붙게 되고요. 항체가 붙은 병원균들은 뉴트로필이나 마크로파지가 먹어치우게 됩니다. 메모리 B셀은 말 그대로 기억세포인데요. 추후에 이 병원균에 또 감염이 됐을 때 이 면역 반응, 즉 이 병원균에 대한 항체 생산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정리해보면 B셀은 특정 병원균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병원균을 잡는 항체를 생성하거나 추후에 있을 같은 균에 대한 감염에 대비해서 더 빨리 항체를 만들어서 이 병원균에 빠르게 대응해서 더 수월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은 T셀입니다. T셀은 흉선에서 유래된 림포사이트인데요. 나쁜 혹은 감염된 세포를 죽일 뿐 아니라 B셀에 정보를 제공해서 항체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세포 면역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셀 역시 기능에 따라서 크게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세포 독성 T셀, 사이토톡식 T셀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를 바로 죽일 수 있는 T셀인데요. 어떻게 나쁜 세포와 감염된 세포들만 골라서 죽일 수 있을까요? 바로 MHC라는 분자가 그 해답인데요.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도 하는 MHC 분자는 대부분의 척추동물에서 면역계, 자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HC는 세포 내에서 합성된 단백질 조각을 그 세포의 표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표면에 나타난 이 MHC 단백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 세포가 나쁜 세포인지 아니면 정상세포인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MHC 분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고요. 각각 MH 클래스 1, 2, 3입니다. 이 중에서도 MH 클래스 1 분자는 핵이 있는 세포에는 모두 존재하고요. MHC 클래스 2 분자는 대식세포나 B셀과 같은 항원 제시세포에 존재합니다. 다시 사이토톡식 T셀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이토톡식 T셀은 세포들의 표면에 있는 MHC 클래스 1 분자를 인지합니다. 여기서 MHC 클래스 1 분자가 제시하는 단백질을 확인하죠. 만약 이 세포가 암세포이거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면 관련 단백질을 MHC 클래스 1 분자를 통해서 제시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이토톡식 T셀이 이 단백질을 통해 이 세포가 나쁜 세포임을 인지하고 바로 이 세포의 사멸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 사이토톡식 T셀은 세포 표면에 특정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단백질이 CD8 프로테인입니다. 그래서 나쁜 세포들을 사냥하는 이 사이토톡식 T셀은 CD8 파지티브 T셀이라고 하죠. 반면에 표면에 CD4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는 T셀도 있는데요. 이 CD4 파지티브 T셀 같은 경우에는 MHC 클래스 1이 아닌 2와 결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MHC 클래스 2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지상세포나 매크로파지, B셀과 같은 항원표지세포, APC들의 막에 존재하는데요. 이 항원 제시세포들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을 먹고 처리하게 되면 그 정보들이 세포 막에 있는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항원으로 제시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시된 감염균들의 정보를 CD4 파지티브 T셀이 MHC 클래스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CD4 파지티브 T셀이 감염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분화가 시작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시켜서 B셀을 활성화시키거나 사이토톡식 T셀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다른 면역체계들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CD4 파지티브 T셀을 헬퍼 T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속의 면역체계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해한다면 아주 흥미로운 분야랍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면역세포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써바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